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순간 아버지도 나 이만할 때 이렇게 예뻐했겠구나. 아버지께서 날 무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끊고 처음 6개월 잘 넘겼으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다시 마셨습니다. 혼자 힘으론 어려울 거란 생각에 다시 AA 모임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는 횟수도 마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2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술을 끊을 수 있었지만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저는 결국 두 번째로 술을 다시 마셨습니다. 그때 아내와 결혼까지 생각했던지라 참고 참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마셨는지도 모른 채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늘 마시던 시절 그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젠 술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AA 모임에 갔습니다. 그 후 매일 참석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술 문제에 있어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술이 끊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내와 결혼을 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거의 매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4년쯤 되었을 때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장사라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특히 사람 관리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A에서 배운 것은 결국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랐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것에 분노할 것도 없었습니다. 과거 술을 마실 때도 늘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가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난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었고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나 혼자 단주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AA 모임은 나에게 단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단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다 술 안 마신 지 6년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위독하시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했습니다. 불효자는 운다고 했던가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 구실하려고 살려는데 이제 효도 좀 하려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술 드시고 오던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친척집에 맡긴 것도 미웠습니다. 내가 중독자가 된 것도 다 아버지 탓이라 했습니다. 저의 술 문제가 심해졌을 때 아버지께선
내가 죽어서 네가 술을 끊으면 지금이라도 죽겠노라 하셨습니다. 눈이 뒤집혀 술을 사러 가려는 아들을 부여잡고 방문 앞을 지키며 주무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수차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60살이 넘어서까지 병실에서 30살 아들을 병간호하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술 끊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모습에 누구보다 좋아하시던, 그제야 환하게 우시던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니 2, 3일 장모님께 맡긴 첫째가 울며불며 와락 안겼습니다. 금세 이런저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순간 아버지도 나 이만할 때 이렇게 예뻐했겠구나. 아버지께서 날 무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전, 그제야 아버지의 삶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로선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은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단주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며 보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술 안 마신 지 9년이 지나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는커녕 결혼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삶과 죽음 속을 오가던 나에게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